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보딩스쿨 9학년 학생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학년은 이제 프레시맨, 이제 시작하는 학년이죠.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에요. 9학년에 꼭 입학하는 걸 권장하고요. 10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괜찮지만 문과 학생들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꼭 9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읽겠습니다. 미국 보딩스쿨 9학년에 해야 할 일. SAT 수업을 들으라고 하던데요. 빨리 할수록 좋다면서. 미국 보딩스쿨 9학년 입학을 앞둔 한 학부모가 강남에 있는 한 SAT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내게 한 말이다. 9학년 입학을 앞둔 학생이 여름방학 기간 내내 하루 8시간 가까이 SAT 학습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SAT 시험 대비는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된 10학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9학년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입학할 보딩스쿨에서 배우는 영어, 역사, 과학을 해당 학교의 교재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토플 점수를 100점 이상 만들지 못했다면 자칫 학교에 입학하여 ESL을 듣거나 제2 외국어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토플 공부를 하고 8월 이내에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아래는 미국 보딩스쿨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대학교 준비 사항이다. 자, 표를 보시면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과 학업이 이제 보통인 학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상 같이 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학업이 좀 우수한 학생들 중심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 내신 관리 GPA, 온라인 스쿨 등록, AP 학점 취득. 이 온라인 스쿨을 등록하는 게 좋아요. 그걸 이제 듀얼 인로먼트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마 9학년에 AP 휴먼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이런 걸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등록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AP 휴먼 지오그래피는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코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파이썬을 이제 끝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좋은데, 만약에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걸 바로 들어가기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간 하지 마라. 리서치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해야 좋다.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서브젝트,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마스터 플랜 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리서치를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할 것이고 또 어떤 시작과 고를 이제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짜야 되는데, 학생이 이걸 스스로 짠다?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저희에게 와서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테스트 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 배정하고 합니다. 자, 클럽 활동. 클럽 활동은 이제 학업적인 활동과 이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시와 이제 같이 이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뭐 디베이트 클럽이라든가 또는 뭐 매스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시 준비랑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한 클럽 활동을 정해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스포츠 활동은 우선 이제 운동신경이 뛰어나야 되겠죠. 바스티가 이제 가능한, 바스티는 이제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가 이제 가능한 종목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보딩스쿨들이 이제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이제 3개 시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드민턴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학교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를 내가 만약 운동신경이 있다면 미리 좀 단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학교 통지서는 보통 3월 달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달에 대부분 나 어느 학교로 갈 건지 다 결정해요. 그러면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최소한 공부만큼 운동을 해라 라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있는 학생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이 없는 학생들은 골프를 하면 좋아요. 골프나 뭐 조정 뭐 이런 것들은 운동신경이 없어도 충분히 바스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골프도 안 돼. 뭐 치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지루해. 이런 학생들은 과감하게 포기해라. 다만 포기할 때는 클럽 활동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대처가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학교를 지원을 할 때부터 알아봐야 된다. 합격한 다음에 이런 거 알아보지 말고.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GPA 플랜이에요. GPA 플랜은 반드시 제2외국어 과목을 신청해야 됩니다. 9학년에 제2외국어 과목을 이제 신청하지 않았다. 뭐 스페인시나 뭐 라틴 이런 걸 신청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아이비리그 들어갈 때 굉장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린스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로에 따라서 제가 선택의 기준을 둔 것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어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요. 문과를 라틴어를 둔 이유는 사실 라틴어는 이제 죽은 언어지만 우리식으로 또 보면은 이제 한자 배우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체에 상류층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계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라틴이나 그리스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풍스럽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교과서에는 없지만 유교 문화 젖어 있듯이 미국인들은 라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좀 지식인들은 이제 젖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라틴어를 배우고 그리스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과는 좀 달라요. 이과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 왜냐? 이 부분은 이제 취업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어 배우는 것도 추천해요. 이과 학생들한테.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방문해 오시면은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대학과 전공을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해당 전공 지원에 맞는 교과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9학년에 뭐 듣고 10학년 때 뭐 듣고 11학년 때 뭐 듣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교과 마스터 플랜 이거를 입학하기 전에 짜는 것이 좋아요. 괜히 입학한 다음에 뭐 허둥지둥 이러면은 9학년 때 이거 들었었어야 했는데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학교 웹사이트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사실 탑보딩은 아니고요. 탑보딩 말고 이제 그 밖의 학교들은 이게 눈에 보여요. 뭘 들어야 되는지. 또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 중에 학교에서 이제 수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수강해야 될 부분, 뭐 듀얼 인노먼트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나누고 AP를 학교에서 수강을 한다라고 해봤자 1년에 2개밖에 못 들어요. 최대 9학년 못 듣죠. 10학년 때 들어봤자 2개, 11학년 때 들어봤자 2개예요. 그러면은 12학년 초에 지원을 할 때 내가 AP 4개밖에 없는 학생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온라인 스쿨 통해서 이제 AP를 따는 것이 이제 좋은데, 그 온라인 스쿨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온라인 스쿨에서 AP 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학업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이도 높은 교과 과정 AP를 듣기 위해서 프리리퀴즈 조건을 잘 파악해야 돼요. 모든 학교들이 AP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프리리퀴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 이행 과목들을 내가 다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런 이행 과목들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뭐 온라인 스쿨에서 했다. 이것도 뭐 인정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커리큘러 플랜이에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플랜은 리서치 클럽,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두고 있는데 학생이 우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서브젝트 잘 선택해야 되고 해당 서브젝트로 리서치나 클럽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뭐 리서치는 뭐 어떤 주제로 하고 뭐 클럽 활동은 또 어떤 주제로 하고 봉사활동 또 따라와 하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제로 또 그 주제와 엮여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꼼꼼하게 맞춤으로 해야 돼요. 학업이 보통인 학생. 자, 학업이 보통인 학생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은 뭐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잘 가요. 제가 도와주던 안 도와주던. 그런데 상위 10% 밖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생들은 어떤 카운슬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 첫 번째 GPA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수학 성적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토플 100을 무조건 만드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토플 100하고 수학 우선은 이 두 가지만 잘 잡아도 돼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지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토플 100도 안 나왔는데 무슨 엑스트라 커리큘러예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다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갔는데 100점이 안 된 상태로 갔어. 100점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조교학에 실패하고 중간에 교육하는 학생들의 이제 99% 토플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 100점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또 토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딩스쿨에 재학 중이더라도 반드시 줌 수업을 통해서 토플 100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신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요. 출국 전에 반드시 문법과 단어 많이 숙지해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짧은 방학 때마다 B에 나오는 교과목들 학교 내 교사들한테 튜터링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성적을 끌어올려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어려운 학교들은 저희가 도와줍니다.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학교 내신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학생들은 이제 파이널로 에세이 써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받고 이제 저녁 시간이나 이따 시간에 1:1 튜터링을 해주고 있으니까 학업이 보통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 돈을 많이 써야 돼. 학업을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내는 돈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즉 학업이 보통인 학생이 막 그렇게 뭐 비싼 학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게 별로 그렇게 정답 같아 보이진 않아요. 강남역 주변에서 유학원만 하던 시절 땡땡 SAT 어학원 원장을 알게 되었다. SAT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소개해 달라면서 불쑥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알게 된 사이였다. SAT 어학원 원장이지만 유학 경험이 없고 미국 유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상담을 매우 잘하는 분이었기에 어학원은 매우 빠르게 학생들 수가 늘었다. 어느 날 보딩스쿨 9학년으로 조교 유학을 떠나는 본인의 조카를 내게 보내요. 입학 전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게 했다.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유학을 오래 준비하지 못해 영어가 능숙하지 못했다. 토플 점수는 65점이었다. 보딩스쿨 입학하기 전까지 SAT 공부를 풀타임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를 학부모는 내게 물었다. 나는 반대했다.
오히려 세무어학원에서 남은 기간 학생이 토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입학 전까지 95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내게 세무어학원 연락처를 받아갔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학부모에게 물어보니 평일은 땡땡 SAT 어학원에서 풀타임으로 SAT를 배우고 주말에는 땡땡 SAT 어학원에서 개인 레슨으로 토플을 배운다고 했다. 참 기가 막혔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좀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전에는 좀 공유하기 힘들죠. 왜냐면 학생도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좀 제게 전화 와서 좀 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이제 공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9학년 입학 또는 이제 9학년을 재학하고 있는데 어떤 스케줄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9학년 입학하기 전에 토플 100점이 넘는 학생이라면은 교과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라이팅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100점을 간신히 넘긴 학생들은 토플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습니다. 110점 목표로. 그래서 우선은 영어 공부에 포커싱을 해라. 그리고 수학 공부 해놔라.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를 9학년에 듣는 학교들이 있어요. 바이올로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훑고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요. 피직스를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피직스는 배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 공부와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SAT를 하려고 하는 학원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 그 학원들은 왜 9학년 학생들한테 SAT를 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심상.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친척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걔 인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9학년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SAT 학업 정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정도까지 제가 얘기해요. 진짜 필요 없으니까 9학년에 해야 될 걸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SAT 빨리 본다라고 해서 누가 상장 주는 것도 아니에요. 9학년, 10학년 때 SAT를 빨리 봐서 1500점 맞았어. 그러면 이제 11학년 때 그럼 뭐 할 거야? 그거 생각을 해야 되죠. 10학년 때까지 SAT 다 끝내? 그럼 11학년 때 뭐 할 거야? 그런데 SAT를 뭐 1500대를 뚫었어요. 10학년 때. 어떻게 기출문제를 갖다 구입을 하던 아니면 학생이 머리에 좋던. 그런데 11학년 때 아무런 뭐 성과치가 없어. 또는 뭐 IB 점수가 오히려 더 1500점보다 더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은 이 학생은 대학교 못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순서를 밟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속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SAT 학원 운영해 봤어요. 그러면은 학원 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그냥 몰아서 강의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게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 길일까요?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고 다음에는 10학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